부모님이 아이의 시험 점수를 보고 그것도 점수냐? 비난의 표현을 한다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럼 혹시 선생님도 자녀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표현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화법. 부모의 부정적 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요?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부모는 심리적 어른으로서 청소년기 자녀와 기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싸움에서 부모가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와 하지 마야 할 표현들, 판단, 평가, 비난, 무시, 강요입니다. 그런 표현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모의 판단, 평가, 비난, 무시, 강요는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은 하고 살아?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아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자아정체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아정체성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아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서 안정된 느낌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7단계로 나누었는데 이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성취감도 느끼고 실수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강요를 하게 되면 자아 정체성 형성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엔 부모의 평가가 자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든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아이의 시험 점수를 보고 그것도 점수냐? 라고 비난의 표현을 한다면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말을 하는 부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비난의 표현을 하면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비난의 표현으로 아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지 않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상상을 해보니까 우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부모님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너 시험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할 때 내가 알아봤어 라는 표현에는 부모의 판단, 비난이 들어있고 부모의 말에 반성을 하기보다는 아이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다음 시험 때 핸드폰 꺼놓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녀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표현과 말투는 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부모로서 참 힘듭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대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을 할 때 부모님들은 당황스럽고 속상하실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받은 감정을 그대로 아이에게 되돌려주면 상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표현한 기싸움입니다.
아이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맞받아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부모가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럼 청소년기 자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상처가 되는 기준점은 아이입니다. 부모님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을 때 자녀의 감정이 상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다면 자녀에게 판단, 평가, 비난, 무시, 강요 이런 5가지가 무의식적으로 전달돼서 그럴 거예요. 그럼 혹시 선생님도 자녀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해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것을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는 나 믿어주지 않잖아. 그리고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청소년기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갖기는 하는데 간섭이라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오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신의 표현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께 대화법이고 부모의 부정적 표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지를 물어보면 마지막은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의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표현에는 자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춘기의 자녀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어떤 것을 또 배우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아주 많이 줍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오늘 2회차에서 꼭 기억하실 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판단, 평가, 비난, 무시, 강요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 기준에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3회기에서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해야 할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